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 뒤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내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복귀합니다. 최근 종로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총선 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 지휘권이 66년 만에 폐지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정안 통과 직후 SNS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이 44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돈을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의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끝에 이어간 끝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어제 가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성안이 되었으므로 어제 오후 6시 33분부터 여야가 모두 참여한 채 가까스로 시작된 국회 본회의. 오후 7시 반쯤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09표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가 164, 부 109, 기권 1, 무효 4표로서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 표결 처리까지만 참여하고 이후 안건의 표결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은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순조롭게 통과시켰습니다.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까지 무난히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8시 6분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넘게 이어졌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어제 마무리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자유한국당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당 내선 사실상 완패라는 자주 섞인 비판까지 불거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자 자유한국당은 즉시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날치기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신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절대의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세균 후보자를 정세균 씨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추종 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정세균 씨는 개인의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규탄 대회가 열리는 동안 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자 총선에서 한국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장외투쟁 등을 병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반드시 좌파 독재 끝장 냅시다 여러분.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허용하면서 자유한국당 전현직 원내 지도부는 당내에서 전략 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며 리더십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던 패스트트랙 국면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까지 쓰면서 9개월을 충돌했던 패스트트랙 전국, 이동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필사 저지를 외쳤고 그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 진로 방해 등이 발생하면서 7년 만에 동물 국회가 재현됐습니다. 파행을 거듭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본회의 문턱까지 갔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표 대결로 밀어붙였습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섰지만 과반수를 무기로 쪼개기 국회로 돌파를 시도한 4+1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해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설치를 매듭 지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퍼즐로 남았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저지 동력을 잃은 한국당의 무기력 속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 등 현역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정치권의 골은 유례 없이 깊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동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이 총리는 내일 민주당으로 복귀하는데 정치 1번지 종로 지역구 출마가 유력합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총리는 어제 정세균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총리는 내일 민주당으로 복귀해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 총리에게 상임 고문 직책을 제안했고 이 총리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가 곧바로 당에 복귀하는 것은 4.15 총선까지 9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과 이 총리 모두 총선 체제에 조속히 돌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이 총리가 종로구에 전셋집 계약을 한 게 알려지면서 정치 1번지 종로 출마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말 당이 요구한다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대결이나 험지 출마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한 만큼 종로에서 대선 지지율 1, 2위 간의 전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된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감회가 남다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희망한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저녁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환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경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데 아쉬워하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 개혁 업무를 맡았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유치원 3법 역시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원비를 빼돌려 자신의 명품 가방을 구매한 유치원장 얘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앞으로는 유치원 운영 중 이런 비위가 적발되면 원장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립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로 원장이 명품 가방, 성인 용품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땀 한 개월 반성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른바 원장님 쌈짓돈 처벌을 가능케 하는 유치원 3법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제부터 사립유치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돼도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만 가능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유치원 설립과 경영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강제되고 과거에 유치원을 부실 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 마약 중독자 등은 유치원 경영이 금지됩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급식 관리 대상에 넣어 초중 고교와 같은 수준의 시설 위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등 검찰 내 핵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격적인 검찰 힘 빼기에 나섰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축소 타깃이 된 곳은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외사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입니다. 반부패 수사부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대기업 관련 수사를 주로 맡아온 특별수사부의 후신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검찰 내 핵심 부서로 꼽히지만 법무부는 반부패 수사부 4개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안과 선거,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에 있는 13개 부서가 8개로 재편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한 곳도 사라집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맡은 반부패 수사 2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살펴보는 공공수사 2부는 축소 대상은 아니지만 조직 개편 과정에서 수사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축소 대상이 된 직접 수사 부서 인력은 형사부로 배치해 형사부 숫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검찰 조직 개편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검찰 힘 빼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직제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개편에 나서면서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인사안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과 문답 형식으로 9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 회견은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면서 질문자를 선정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남북협력에 관한 질의와 함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무려 6개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01년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수상 여부는 다음 달 9일 결정됩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기생충은 이번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4개 부문 후보로 선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국제장편영화상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한국 영화가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 Academy have nominated the following films for Best Picture. Parasite, 곽신혜 and 봉준호 producers.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으면 세계 영화계에도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이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가운데 유럽과 북미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모두 휩쓰는 금자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거머쥔 영화는
1955년작 마티가 유일합니다.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는다면 비영어 영화로서도 최초입니다. 감독상을 받는다면 역대 아시아인 수상자로는 대만의 이안 감독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최종 수상 여부는 아카데미 회원의 투표를 거쳐 현지 시각으로 다음 달 9일 LA 할리우드에서 발표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북미 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했다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이어 경색된 북미 관계를 풀어보려는 미국의 노력이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초 마지막으로 이어진 협상을 스톡홀름에서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화 재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도발을 암시하며 언급했던 성탄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협상 재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전달한 친서에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계기로 실무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덧붙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지만 정상 간 친분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미국의 전향적인 변화 없이는 당장 대화가 재개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계모의 강요로 베란다 욕조 찬물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학대를 당하다 숨진 어린이의 몸에서 10여 개의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계모는 아이가 뛰어놀다 생긴 멍자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구속된 30대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1시간 동안 찬물이 담긴 베란다 욕조에 앉아있게 했습니다. 부검 결과 추위에 떨다 숨진 아이의 팔목과 무릎 등에서 10여 개가 넘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계모는 아이가 뛰어놀다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물에 담근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은 평상시에는 말을 안 들으면 그 머리 쪽하고 군밤만 때리는 거라 이 정도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경찰은 추가 학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변에서는 계모가 아들을 학대했다고 2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장례식은 오늘 치러집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은 로또란 말이 입증된 걸까요? 입주한 지 1년이 안 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집주인들이 평균 3억 7천만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니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로또 청약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거겠죠. 정주영 기자입니다. 1년 전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의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라는 장점을 등에 업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가구는 13억 2천만 원에 팔려 3년 전 분양가보다 6억 원 상승했습니다. 분양가로 2채를 살 만큼 가격이 오른 겁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입주 1년이 안 된 서울의 신축 아파트 매매가는 분양가와 비교해 45% 뛰었습니다. 평균 시세 차익은 3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처음 언급하면서 새 아파트는 더 귀한 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낮아도 결국 주변 시세를 따라오르는 현상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2016년, 17년 분양가가 낮았던 시기에 분양된 아파트들이라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국토교통부. 그러나 시장에선 오는 5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오히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로 분양 시장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이 빠질 수 없죠. 경기가 끝나면 쓰레기통마다 구단이 나눠준 응원 도구가 가득 차는데요. 이걸 재활용하는 게 보통 골칫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짜릿한 득점의 순간 부채 모양의 응원 도구가 관중들의 손에서 펄럭입니다. 가벼운 종이 소재에 화려한 색깔이 더해진 클래퍼는 관중들에게 최고 인기입니다. 소리 나기도 편하고 부채질하기도 편하고 한눈에 응원 도구로 띄는 것 같아서. 관람을 마친 관객들은 쓰레기통에 응원 도구를 버립니다. 팝콘과 음료를 담았던 종이컵엔 화려한 무늬가 코팅돼 있습니다. 다 재활용되는구나. 그렇지. 버려진 쓰레기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이 쓰레기는 보시는 것처럼 수거장에서 따로 분류돼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클래퍼 등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종이 위에 더 씌어진 염색과 코팅 때문입니다. 재활용을 하려면 염색과 코팅을 벗겨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흰색으로 다 벗겨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약품을 사용합니다. 약품 사용으로 인한 어떤 수질 오염의 문제라든가 또 유해 물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응원 도구는 플라스틱만 규제 대상이고 영화관은 규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선수단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서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을 통해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티켓을 거머쥔 선수들이 환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팬의 환영 속에 배구협회와 연맹으로부터 총 2억 원의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복근이 4cm 찢어진 가운데서도 태국과의 결승전에서 진통제 투혼을 펼친 주장 김연경은 공을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런던 올림픽 4강, 리우올림픽 8강을 뛰어넘어 마지막 도쿄올림픽에선 첫 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는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후배들이 성장을 했다는 거를 또 한 번 느꼈고 또 이번에 예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욕심도 많이 나고 하는데 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번 대회에선 전원 공격, 이른바 토털백으로 김연경의 부상 공백을 잘 메운 이탈리아 출신 라바리니 감독의 지략이 빛났습니다. 속도와 서브, 높이의 강점을 극대화한 라바리니 감독은 도쿄에선 메달 획득을 위해 한 단계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We will go to the Olympic trying to do our best the best result possible. We are trying to do something different in attacking. 하나로 똘똘 뭉쳐 목표를 달성한 선수들은 이제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리그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애완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열린 애완동물 축제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멋진 해적 의상을 입고 위풍당당 걸어오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번엔 드레스를 입은 고양인데요. 인도에서 열린 펫피드 애완동물 축제 모습입니다. 이 축제에선 각종 애완용품을 살 수도 있고요. 애완동물과 가족 사진도 남길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친구와 만나고 쇼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동물들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축제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이 축제는 매년 열리는데요. 동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축제에 찾아가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시각 대관령의 기온 영하 12.7도,
철원은 영하 10.8도, 서울은 영하 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체감 추위는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갔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 지금 수도권과 강원은 맑지만 제주도에서는 비나 눈이 오고 있고요. 지리산 부근에서는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늘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선 낮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남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 전주와 대구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만 살짝 눈이 날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